전 세계 금속 물 히터기 시장은 2031년까지 434억 달러로 성장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하면 이렇게 어떤 제가 그 통신선, 전기선 통신선 들어갈 때도 멀리 중폭이 되어서 멀리 가거나 통신선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UDSN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모든 전류를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모터에도 적용을 하고 발전기에도 적용을 하고 증기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할 때도 체코 원전 같은 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석탄 석유 발전, 증기 발전할 때도 가스 발전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 연구 자석은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또는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 겉으로는 하나처럼 볼 수 있지만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가 이렇게 1차, 2차 전지에서도 2차 전지에서 흑연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 이론과 기술을 따라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 배터리 하나로만으로 음극재 하나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그 어떤 탄소봉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극재 하나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도 겉으로는 한 덩어리씩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를 넣는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면 거기서 수많은 이렇게 작은 배터리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구 자석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양극 제품, 양극재도 2차 전지 양극재도 서로 굵기가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나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전기 서로 금속의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저기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것은 PM 반도체에서도 적용을 하는데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발열이 이렇게 반도체에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금속의 두토를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카펜시타를 만들거나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한쪽은 평판, 한쪽은 약간 두껍게 금속을 만들면 이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고요. 반대쪽으로 배치하면 전기의 방향을 동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금속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재도 가능합니다. 열 냉기는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을 쓰셔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디서 쓰시든지 PM반도 뭐 필티어 소재에서도 쓰고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물 히터기 그다음에 전자석 만들 때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약간 그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중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금속 카페시타 또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쓰시면 금속이 전대처럼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카페시타가 될 수 있거나 이러면 이게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으면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콘덴서도 되고 또는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도 거기에 전기를 증폭하는 구조 콘덴서가 된다. 그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 건전지에 따라 재련 구조를 넣고 연구 자석과 코일을 구리 코일을 감아갖고 모듈식으로 다 배치하고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를 생산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금속 모터 같은 데도 발전기 같은 데도 금속 조각 이런 구리 조각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좀 더 거기에 그 전기가 축적되어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서 배치하거나 연구 자석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또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면 파워가 커지는데요. 모터 회전 파워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터에 어떤 연구 자석이다 그러면 똑같은 두께라도 한쪽은 두껍게 해주면은 두껍게 해주는 쪽으로 회전 방향 힘의 작용이 본다 회전이 돌아갑니다. 반대쪽으로 하면 그렇게 또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 두께가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배치하고 위에다가 한 겹 더 배치한다는 이렇게 회전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금속 조각들을 이쪽 한쪽에만 잔뜩 배치하면 이것도 힘의 방향 한쪽으로 작용하게 해서 한쪽으로 회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에 있는 정류자가 보통 전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가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재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할 때도 모터에 어떤 발전할 때도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원자력이 있다. 원자력 방식으로 돌리든 체크 운전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전기 발전뿐만 아니라 열로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연소실 기관을 통해서 회전축을 돌려줍니다. 원자력으로 원료가 원자력이 되든 또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다 됩니다. 그래서 전기 다 되고요. 풍력과 태양력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돌아갈 때 그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하거나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대남 매듭고자 만들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하거나 서로 굵기 또 금속 조각을 많이 배치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또는 거기다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또는 수백 겹도 된다. 이렇게 대남 매듭고지 마디고 그다음에 연구 자석 부분도 대남 매듭고지 마디고처럼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유력이 거기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입자나 가로에서 대주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놓으면 연구자석에게 회전하는 축에 감아도 되지만 무겁죠. 그렇게 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걸려서 이거 송전선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태양 전지판을 자동차 위에 놓고 그걸로 이 회전축을 돌려도 되고요. 캠핑 가서도 이렇게 태양 전지판을 밖에 놓고 회전축을 돌리거나 풍력 발전기, 풍력에 이렇게 어떤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풍력 발전으로 돌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 기초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 자체에서도 전기가 생산되지만 5m, 10m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레방아처럼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물에다가도 이렇게 물에 수천 개 이렇게 수만 개를 띄워놓고 바닷가 같은데 제가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방식을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 자동차 위에 따라도 작은 구조로 위에 달아가지고 전기 생산하고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도 됩니다. 저는 집안에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태양전지판 같은 걸 놓고 여기다 이걸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대개 그런 남는 장사죠. 또는 집안에 있는 110과 220을 투입해서 이걸 회전축을 돌려줍니다. 110, 20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10을 들여서 10이 생산하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인버터 발전기에서 배터리를 추가로 달아서 미리 돌려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방식은 전세계 히트를 칠 것 같은데요.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가정용 110, 200, 220에다 연결해서 석유로만 돌아가지 않고 전기를 그 배터리에다 축적하는 방식도 쓸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에다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너비로 지가 스스로 잡혀 시야를 짜고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또는 거기다가 어른 장난감처럼 해서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면 저기 RC카 방식으로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뭐 어려운 장르 전 세계 대박 히트를 칠 것 같은데요. 냉장고 같은 데도 열쇠를 잠그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 가전스, 어떤 데스크탑, 스마트폰 다 가능하고요. 또는 거기서 얼굴 인식 방식이나 얼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저기가 동작 인식 또 이렇게 그날의 동작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하거나 음성 인식 열려라 참게 이것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정적인 얼굴 이렇게 드론 조정할 때 여기에도 이렇게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지 거기서 조정할 때 그 조정관에서만 이렇게 그 조정기에서만 얼굴이 인식 그렇죠. 조정기에서 얼굴이 인식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드론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 전파를 통해서 봐서 전직에 드론에게 인식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줘서 이 암호가 맞아야만 통신이 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인터넷에 그 어떤 인터넷 뱅킹 할 때도 그래서 전용 단말기로 해가지고 전용 단말 인터넷 뱅킹에서 프로그램 깔아졌을 때마다 통신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해서 드론을 조정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오늘의 암구를 넣어줄 수도 있다. 오늘의 암구식으로 넣어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갖고 현관문 개피 어떤 자동차만 개필에 삼성이 쓰시던데 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서 암구어가 맞아야지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자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처음 기기 조작할 때부터 이렇게 어떤 비밀을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고 가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파일 자체에다가 이게 넣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고 가는 파일 자체에다가 비밀번호를 넣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쓰시면 해킹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정부24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장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20몇 개의 광고를 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YTN에 보고도 제 기술이 방송가이톡에 가득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 나오는 그 소개하는 중소기업마다 제 기술이 나오는데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저는 알 수 있죠. 플라스틱 창문을 보석상 깨지길래 이렇게 덧대자 그랬더니 YTN은 곧바로 나오시고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날 하셨는데 플라스틱 덧대는 거 하신 거 아니시죠? 여기 또 홈을 파고 접합하지 않으면 거기 스키차 잘 안 보였을 텐데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프라시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프라시향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프라시향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프라시향 보온 구조가 되죠. 프라시향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프라시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 창일, 아크릴 제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크릴 보통 합성섬유의 그 비트가 90%짜리다. 그럼 그거를 같이 얇게 가서 아크릴이 쉽게 깨지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접합 구조로 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투명도를 좋게 하고 합성섬유는 비트가 90%짜리인데 또 다른 소재를 하셔도 돼요. 약간 푹신한 소재도 쓰셔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덧붙여서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는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이게 어떤 아크릴을 결합을 해가지고 아크릴 제품 만들거나 광소미선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이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이 광소미선으로 이거를 좀 섞어서 쓰는 게 프로테이지를 회사마다 알아서 하세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영실로 광소미선을 만들거나 또는 그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로 어떤 아크릴 대사의 선을 만드시면 튼튼해질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전기선, 통신선 피해받거든 그 광섬유선 만들거나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팎 광섬유선이라면 간에 빛을 모으거나 이러겠죠. 또는 거기다 오목권 홈을 파서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오목권 홈 파서 거기나 빛이나 열을 낸기를 가둘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이 골판지에다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쓰거나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 쓰거나 신발 밑창
그다음에 라텍스 종류에도 겉으로는 안에는 홈을 파서 쿠션을 줄 수 있어요. 고무 제품들,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 철판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행기 철판이라든지 배 철판 같은 데 약간 부력이나 양력을 얻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다가 공기 주머니를 안에 넣었다가 이 안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넣고 그래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양력을 조절하시 이것을 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좀 뭡니까 드론에도 조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드론이나 이런 데 공기 주머니 달아서 움직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람을 여러 겹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3중 구조로 넣을 수도 있겠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뭐 5층도 돼요. 이렇게 여러 겹 넣어주면 부력이 좀 더 세진다라는 거죠. 부표 만들 때도 이 기술 써요. 이 기술을 이것은 물놀이용 매트 만들거나 물놀이용 매트 그다음에 야외용 발포 매트에도 안에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쿠션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전기요나 전기장판에도 야외용 발포 매트나 이런 쿠션을 달아줄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비닐을 뽁뽁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뽁뽁이 여러 겹으로 된 뽁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로도 여러 겹 뽁뽁이 있을 수 있죠. 배관 보온재 같은데도 이렇게 보일러 이렇게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런 배관 감는 거 기존에 보일러 그 어떤 보온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온재인데 거기다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 비닐을 여러 겹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게 훨씬 좋더라. 여기다 똑딱이 방식으로 똑 잠그거나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잠그는 방식은 훨씬 더 유용할 텐데요. 지금은 일일이 칼로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쓰시면 전 세계 배관 보온재 시장이 얼마인가 볼까요? 굉장히 기술이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열재 같은 부분에도 이것은 단열재 같은 부분에도 단열 벽실이든 단열재에도 겉으로는 평판, 홈을 파진 구조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단열을 만들어내거나 소음 방지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소음 방지 파티션 구조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에다가 제가 스펀지 같은 형태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할 수도 있고 겉에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해서 안쪽으로 음이 모이도록 해서 방음하는 이런 구조를 방음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 겹, 10겹이라고 해보십시오. 방음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음 구조로 가져가 준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 방음시장 규모를 보실까요? 전세계 방음시장 규모가 2037년에는 438억 달러. 이것은 이런 형태를 방음을 했을 때 이것을 금속도 되고 고무도 되고 이렇게 스펀지도 돼 이렇게 라텍스도 이런 형태로 금속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방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해갖고 스프링이 없는 이런 자동차 의자 또는 컴퓨터 의자 또는 이것을 일반 병원 침대나 야전 침대 군용 비치 의자로 만드는 일반 의자에나 적용하거나 소파 또는 이거 침대 같은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고밀도 탄력봉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로 이런 동일한 효과를 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도 여기도 홈을 파가지고 추가적인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고무판 같은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쿠션을 만들어내고 여러 개 보면 되게 이렇게 푹신하겠죠. 침대 같은데도 적용하거나 소파 적용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 어떤 자동차 의자 시장 규모
이것은 아까 저 오토바이, 고밀도 달러판 쿠션, 고밀도 달러판 쿠션, 고밀도 달러판 쿠션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헬멧 시장이, 자동차 헬멧 시장도 커요. 170억 달러 알고 있는데, 자동차 의자 시장이 2032년까지 1028억 달러입니다.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프링이 고장나면 꼭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스프링이 이게 스프링 없이 그냥 기존의 프레임은 괜찮다면 자동차 의자나 또 컴퓨터 의자 같은 거 프레임은 멀쩡한데 그걸 저도 밖에 버려놨는데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이게 매트만 교체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 컴퓨터 의자, 일반 의자를 매트만 교체를 하는 고정장치만 있으면 되겠거든요. 이것도 되게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소파 이런 데도, 그래서 이런 데도 소파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파 같은 데도 고밀도 탈력방 쿠션, 고밀도 탈력방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스프링 없이 침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가도 싸고 라텍스도 아니면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고밀도 탄력방과 유사한 소재를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안장, 그 다음에 전 세계 자동차 의자 시장이 이렇게 큰데요. 오토바이 안장, 오토바이 안장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꽤 크죠. 2032년까지 130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오토바이 안장 시장도 커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장 규모를 보시면 전 세계 자전거 안장이 이게 규모가 좀 오토바이 안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네요. 이 규모는 21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되게 적네. 이것이 오토바이 헬멧 시장에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헬멧이나 또는 군용 헬멧 안전모에도 고밀도 탈력방 쿠션, 고밀도 탈력방 쿠션 이렇게 여러 겹을 되풀이해서 쓸 수 있어요. 어린이 안전,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 같은 게 안전모 같은데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헬멧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시장이 그래서 2034년에 1237억 달러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침대, 컴퓨터 의자, 그럼 전 세계 컴퓨터 의자 시장 규모를 볼게요. 이거는 되게 작네. 그래서 2억 달러밖에 안 돼. 전 세계 소파 시장 규모, 전 세계 소파 시장 규모를 볼게요. 글로벌 소파 시장이 2030년까지 2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인구수의 증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30억 달러면 꽤 크죠. 소파 시장에 고밀도 탈력방 쿠션, 그렇죠. 스프링 없는 고밀도 탈력방 쿠션, 고밀도 탈력방 쿠션, 고밀도 탈력방 쿠션 또는 소파나 의자 같은 컴퓨터 의자나 자동차 의자에 이런 그렇죠. 매트, 등받이 쿠션 또는 바닥 쿠션 이렇게 매트를 교체를 하는 이런 가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겉에 프레임은 놔두고 이것을 교체를 한다면 수많은 다양성이 나올 텐데요. 아트적인 작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쿠션만 교체를 할 수 있는 등받이 쿠션, 엉덩이 쿠션 이렇게 쿠션만 기타 다른 쿠션 이런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그 사업 자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침대 시장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침대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7,400억 달러. 매트리스 시장. 그럼 매트리스도 되는 거거든. 어린이용 이렇게 매트, 고밀도 탈력방 쿠션, 고밀도 탈력방 쿠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추가적인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고무판도 된다. 합성 고무도 된다라는 거죠. 합성 고무 시장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합성 고무 시장 규모가 2030년 353억 달러에 해당할 전 세계 천연 고무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천연 고무 시장에도 들어가는데 530억 달러로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이게 홈을 이렇게 파져서 쿠션을 라텍스 시장 규모를 볼게요.
라텍스 시장 규모도 이것도 5,097억 달러입니다. 5,097억 달러이기 때문에 꽤 커요. 라텍스 시장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라텍스 같은 데도 정확히 어떤 고무 제품, 합성 고무의 기존의 같은 어떤 소재로 알갱이를 대중소, 동그랗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중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고무를 받으면 굉장히 탄력 있는 고무 탱탱볼이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탄력 있는 합성 고무 제품 만들어져 천연 고무 못지않게. 그러면 이게 천연 고무를 그 안에다가 알갱이를 넣어줘도 되네요. 그럼요. 천연 고무를 알갱이를 대중소로 넣어주면 굉장히 예쁘게. 라텍스도 이와 같은 종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텍스도 라텍스 제품이나 기타 다른 제품으로도 다른 소재로도 가능해요. 이 기술은. 그래서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준다. 그럼 이것을 금속에도 가능하냐? 금속도 가능하고 플라스틱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무판 제조할 때도 기존에 같은 어떤 소재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거나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또는 이것을 알갱이와 가루를 이렇게 대중소에서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플라스틱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금속에도 가능하다. 칼 제조할 때도 기존의 뼈대는 튼튼한 놈을 넣어주고 이렇게 가벼운 소재를 겉에 써줘도 괜찮다. 그래서 프레임은 튼튼하고 그래서 가볍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루미늄에다가 겉에 안에는 뼈대를 스테인리스로 들어가거나 스테인 분말이 들어가거나 여러 개의 금속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루를 동일하게 비율을 혼합을 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합금을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현대제철이든 뻥제철 어떤 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금속 구조에도 고무 제품에도 플라스틱 제품에도 비닐 제품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금속 자체도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판 시장도 꽤 크거든요. 이것을 이런 데 구리에다가도 쓰고 철사, 철근 전 세계 철사 시장 엄청 커요. 세계 철사 시장 규모 2029년까지 2,985억 달러거든요. 철사의 케이블 시장, 와이어 시장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철사, 철망, 철근 이렇게 그물구조, 낚싯줄 이런 데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무줄, 전 세계 고무줄 시장도 엄청 커요. 이 고무줄에다가도 철사에다가도 대나무 매듭구조, 마대구조를 넣어줘요. 그래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밴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시장 커요. 이게 문구용 시장. 문구용 고무줄 시장도 보시면 문구용 고무줄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네. 그래서 이게 잘못 나왔나 본데. 글로벌 문구 제품 자체가 저게 2,386억 달러고 문구용 고무밴드 시장이 12억 달러 이렇게 되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게 구글 자료를 봤었는데 이게 잘못되게 이렇게 소개를 해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 문구 시장 제품 정정합니다. 정정. 문구 시장 제품이 그렇고 고무줄은 이렇게 크지 않다. 낚싯줄도 이와 같이 밴딩 구조로만 줘도 전 세계 와이어 시장을 볼게요. 구글 자료 봤는데 좀 틀린 부분이네요. 전 세계 와이어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2,947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거기에 파워가 증대됩니다. 또는 일반 빨래줄도 돼요. 그래서 그물 구조에도 되고 또는 펜스 구조에도 되고 낚싯줄에도 돼요. 그래서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서 한다. 그러면 일본 이렇게 등산용 스틱이나 스키 스틱에도 대남 매듭 구조마다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파워가 증대되는데 이런 데도 돼. 이런 이렇게 골프채에도 이런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사거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겉에는 거기 평판이고 안에 홈이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어긋난다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워가 세집니다. 장탄합니다. 그 홈을 대중소로 해주시면 더 파워가 장타가 나요. 네. 모든 골프채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할 수 있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 부분에는 다 이게 만들 수 있어요.
등산 스틱, 스키 스틱 다 마찬가지고 스케이트 날도 스케이트 날 이런 거 같은 것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전선 및 전세계 전선 및 케이블 시장 규모인데 전세계 와이어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선에도 일반 전기선 대남 매듭골 두툼 부분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 넣어준 파워가 이게 캐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통신선에도 쓰고 방소매선에도 써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철판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자동차 천박 철판 이런 데 항공기 철판 금속 이런 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쓰고 그것을 거기다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 여러 겹 쓰고 여러 겹도 이렇게 이런 코팅 구조를 자동차가 처음부터까지 새 것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 아주 이렇게 바람이 미끄러져서 압력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미끄러운 코팅을 하나 해주시면은 여기 항공기 같은 거 특히 바람이 적용해서 미끄러져서 압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속도를 고속하는 데도 좋고 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기술을 연소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연소실에도 동일하게 전세계 연소실 시장 규모를 보면 시장 규모는 1963억 달러라는데 연소제요. 이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다른 거 포함해서 그런데 자동차 연소실도 있고 항공기 연소실, 배 연소실도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 같은 거 엔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6개 쓸지 그걸 통해 파워를 정하거나 하나의 연소실에 연료를 틀리기 위해서 강중력으로 넣어줄 수 있다. 10단계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이 개념 자체를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에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줘서 그걸로도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하냐? 그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가 6개 있으면 그것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1개만 쓸지 2개 전기양을 각각 당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자동차 연소실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또는 배 연소실도 적용할 수 있느냐? 또는 배 프로펠러도 적용하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원자력 모듈을 6개다 그러면 10개도 될 수 있죠. 100개도 되죠. 그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원자력 모듈에서 원자로에서 물을 끓이느냐 이걸 통해서 전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물을 끓여서 하나로 합산하는 물통에다가 하나의 합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이 기술을 체코 원전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추가함으로 따라서 큰 대용량의 물을 끓여서 그렇죠 전기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터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그다음에 발전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두께를 틀리게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지고 있어 대중소로 들어간 송전선도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피복 없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의 중류로 전기선의 통신선을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를 배치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동축 케이블도 전기연로서 통신선으로 쓰는데 전기선도 하나짜리 있을 수 있어요. 하나짜리 전기선 없다고 하신 분 만져보라 그러세요. 감전됩니다. 하나짜리 전기선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서 5개다. 그럼 전기선이 이렇게 하나짜리. 원래 2개짜리라고 세트 2개짜리도 돼요. 2개짜리 세트가 5개 있다. 저는 1개짜리가 5개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이걸 배터리가 된다는 거지. 이게 커패시터, 컨덴서가 된다는 언오프식으로 이게 3개 연결할지 2개 연결할지 3개 연결할지 5개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현재는 5개나 10개로 분할하자 그랬죠. 뭐 6개로 분할하셔도 돼 7개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12개로 하셔도 되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열을 집중되지 않게 하고 겹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현대기아차 이걸 쓰시더라고요. 자동차 프로펠러에
어떤 항공기 프로펠러 자유에 틀린 연료를 줘서 이렇게 조향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가벼운 프로펠러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조향하는 데 쓰시더라고요. 이 가벼운 프로펠러 부분은 제가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론에 왼쪽에 회전수를 이렇게 전류를 적게 줘, 오른쪽에 많이 주고 해서 그래서 회전수를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가벼운 프로펠러는 밑으로 위로도 오지만은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가십니다. 가벼운 프로펠러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뒤로 추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쪽으로 방향을 헬리콥터 드론이든 뭐든 기술 비행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변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가변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원자력이나 석유 또는 석탄, 석탄, 가스, 올로 돌리등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전기 발전이 아니라 자동차 포괄 행정 방식으로 연료가 뭐가 됐든 풍력이 태양이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로등에서 대중소로 들어가. 두께, 그다음에 연고자석, 그다음에 청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송전선이 많으면 좋아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으면 금속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연고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도 그것도 콘덴서가 된다 그랬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넣어가지고 그것을 전기 생산 구조로 모듈식으로 넣어서 생산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연고자석과 코일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자석이나 발전기, 모터 이런 데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기를 대난 매듭고리, 마디고리를 넣어줄 수도 있다. 또는 모터 같은 데나 발전기에다 구리 조각을 넣으면 그것이 카패시터가 되어서 추가로 파워가 세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석에 만들 때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들어가거나,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 형태로 입자 가주에서 대중소 들어간다. 모터 발전기에 모든 스피커, 모든 연구자석은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스피커나 전자석 또는 어떤 모터 발전기에 감는 구리를 대중소로 감아주시거나,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거나, 또는 금속을 추가해서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으로 금속을 추가해서 전기가 축적되어 파워 있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 조각이다. 그러면 금속 조각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가지고 10개, 100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MLCC 기술에 들어간다 했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금속 조각들을 여러 개 많이 배치해서 그것이 5개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해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5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5개 10개로 분할해서 그것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10개 갖다 쓸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전지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1차전지 2차전지 그 다음에 파워뱅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파워뱅크 안에 10개의 배터리가 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몇 개에서 배터리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각각 몇 개에서 배터리가 같았을 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하고요. 일단 12.5V, 30V, 60V, 110V, 220V, 380 이렇게 자유롭게 전기량을 감압하거나 증압할 수 있어요. 한전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라면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이걸로 전기량을 따라 조절할 수 있고요. 공중량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조명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이렇게 어떤 조명의 등기구다 아니면 이런 소켓이다 그러면 소켓 자체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이걸 자체에다가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구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가 돼야죠. 강한 전기보다 약한 전기까지. 형광등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광등 등기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이 전구 자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LED 전구다 그러면 발광 발광 소자가 이게 40개 있다. 또는 또 어떻게 LED 또는 그 발광 다이오드다 40개 있다. 램프가 40개 있다. 이 동일한 방식이에요. 램프 전구 방식도 40개 있다. 20개만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전기를 40개만 전기를 그래서 전기량을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또는 발광 소자가 됐든 램프 방식이 됐든 전구 방식이 됐든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 방식이 됐든 언오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 빛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가로등 같은 데도 배치할 수 있고 이걸로 디스플레이 소자도 디스플레이 기술도 만들 수 있어요. 사진 기술로도 들어가고 또는 이거를 전기양을 발광 소자가 됐든 램프 방식, 전구 방식이 됐든 발광 다이오드가 됐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10단계라도 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소자 또는 램프 또는 그 발광 다이오드를 크기를 빛의 전구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소미 끝단으로 제가 반도체 에러처럼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역시 또는 그거를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자동차 모양 전구, 나무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온갖 전구가 가능하고요. 그걸로 네온 사인도 만들 수 있어요. 네온 사인도 안에 들어가서 언오프 그렇죠. 그 하나하나 구조의 언오프 구조를 가지거나 빛을 깜빡이게 하거나 색깔을 넣어서 글자 문구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온 사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디지털 광섬의 끝단 구조로. 광섬유선에서 끝단 구조도 크기를 대중소로 더 크기도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다.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자동차 크리스마스 전구 출이나 발광 다이오드 식으로 발광 다이오드 크기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고 크리스마스 출이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에보다 좀 더 작게 전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걸로 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언어폰 구조로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해서 틀리게 하거나 색깔도 틀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색깔이 언어폰 구조를 따라서 문자를 그림을 나타내거나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도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느 색깔이 약한 빛이 들어가거나 전기가 어떤 것에 강한 빛이 들어가면 색깔이 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픽셀의 수를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화소수를 대중소 레이저 소자나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에서도 전기용접기에서도 그래서 이런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나오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장치나 이게 이런 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에서도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물체를 가로 세로 수소로 판단을 하고 입체로 판단을 해요. 입체로 판단해서 깊이까지 판단을 하고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그 소자 하나하나에 레이더 발광 빛이 나오는 소자 하나에 강중량으로 전기를 넣어줘서 10단계라도 그래서 전기양을 따라 섬세하게 그 전기양을 통제해서 열을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강한 열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레이저 공격기에도 쓸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을 해서 팀별로 몇 개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하는데 100개도 동일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용접기도 가능하냐? 전기용접기도 그림 그릴 때 붓처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금속의 두께를 따라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도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기 용접을 패턴을 찍어주면 어떤 패턴을 할 것인가 하면 그에 따라서 전기 용접을 해줍니다. 100개라도 동일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어떤 A사 레이더나 레이저 공격 어떤 레이저도 공격하는 무기 이런 것들도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0.3cm 좌표 시야 방식 내비게 맵 지도를 전 세계에 만들고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잠수함도 어선도 이걸로 움직일 수 있어요. 땅속 지도도 만들고 가스관이 어디 묻혔는지도 알고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오간에도 있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무료 영상 장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모든 걸 인식하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람을 분별하고 사물을 분별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든 전쟁 무기에도 드론에도 이것을 달 수 있고요.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고 좌표 그 중에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 몇 사람 만에 살상하거나 또는 차량을 살상하는 자동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를 5개, 10개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자동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서 하시던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동 자율주행차나 이런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거리도 인식을 하는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자동차다 또는 사람이다 그러면 크기가 알 수 있잖아요. 대략 그것을 이걸로 카메라 시각으로 거리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숫자화 시켜가지고 거리 인식하는 방법을 씁니다. 크기에 따라서 물체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작은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인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 같은데도 군에서도 드론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게 거리별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이게 CCTV나 이런 열화상 카메라에다 전파 방식으로 해갖고 경보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보 기능까지 군에서 되게 유용하겠죠. 드론 같은 데는 이런 카메라 달고 열화상 카메라 달아서 두 개를 야간 작전도 가능하고 전파 방식으로 식별할 수도 있어요. 경보도 할 수 있고 식별도 할 수 있어요. 전파를 갖다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쏴가지고 디지털 형상화도 가능하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비싸게 그렇죠. 돈은 좀 비싸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간이 버전으로 싸게 전파 수를 좀 조절해서 싸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외선을 추가로 적외선이 아니라 다른 전파를 쏴서 추가로 제어를 높여서 하거나 좀 더 뚜렷이 영상을 찍거나 열화상 카메라 아니면 금속 탐지 전파를 따로 쏘거나 금속 어떤 적외선 전파를 따로 쏴가지고 금속 하나는 금속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또 이런 금속 탐지 전파는 종류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체열 탐지, 열을 탐지해서 표시하는 것은 적외선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도 전자레인지에서 열을 높이니까 이렇게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일단 체열 탐지라는 이 두 가지 탐지 방법을 군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 인식에서 CCTV나 이런 데 전파를 싸서 경보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또는 여기 어디 갔지? 이런 경보기에다가 리모컨에서 어떻게 조종을 할 때 다른 거 사도 이게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더라고 황당하게. 이게 사면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이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작동을 언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시면 그런 경보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때 카메라 인식으로 해 스마트폰 연동하든지 할 수 있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카메라 인식해 갖고 경보하고 그 화면을 이쪽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제가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얘기를 했었고 현관문 비디오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찾아왔거나 이렇게 출입하지 이런 CCTV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지금 홈캠에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촬영용 블랙박스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 전파 송수신해서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부술 때 그럼 거기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서 내가 왜 내 차량 부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몇십 초 분량 또는 몇 분 분량을 보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카메라 인식이 차량 부순다거나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는 거죠. 이런 CCTV에도 클로즈업 기능을 하거나 경보기에도 그 클로즈업 기능을 하시면은 불이 나거나 이렇게 그런 화재 해결했을 때도 클로즈업을 해서 이 영상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어디나 연동하는 기기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보기가 10개라도 같은 전파나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작동하거나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같은 데도 가능한데요. 하나의 리모컨으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또는 송신만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다른 기기를
기를 작동을 할 수 있고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든 100개든 하나는 TV 작동하고 하나는 조명, 하나는 뭐 이렇게 가전 작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는 로봇 작동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원 오키토키다 또는 인터폰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공동 전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하나는 몇 사람이 많은 참여해서 하는 반상회, 몇 사람 많이 참여해서 하는 회의 기능,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것을 그 어떤 스마트폰이나 채팅 구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호출 번호를 각각 해가지고 각각 통신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로봇 통신에서도 앞으로 쓰일 방식이고요.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그래서 서로 간에 얼굴이 인식이 돼야만 통신하는 이런 구조라 안무가 서로 간 인터넷 전용 단말기처럼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자동으로 안무를 풀어주거나 일단 오늘 임의 열려라 참깨 또는 비밀번호 방식, 얼굴 인식 방식, 동작 인식, 오늘의 안무가 동작이 된다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이 먼저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기술을 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그걸 해도 비밀번호 모르는 거로 안무를 풀 수 없는, 물론 풀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통신을 엿들을 수 없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졌다. 서로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신 구조를 가진다. 하나는 전체에 더 들을 수 있는 것. 하나 전파는 하나는 또 이렇게 몇 사람만 참여 회의하는 기능. 하나는 각각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유선 무선으로 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그래서 하나는 좀 비싼 거는 서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만 가질 수도 있고, 비싼 거는 카메라 기능을,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져서 서로 간에 카메라로 찍어서 문서를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비싼 거는 데스크탑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쓰일 때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도 키오스크 방식이 아니라 저게 방송가에서 그걸 해버리실 텐데, 제 기술인데 키오스크 방식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처럼 정보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하러 비싼 게 필요 있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그 다음에 또는 비싼 거는 이렇게 오디오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쌍방향으로 가져서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테이블별로 있을 수 있고요. 주방하고도 통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음식 메뉴를 뭐 스마트폰 선택을 하든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상대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듯이 문자나 이렇게 사진, 영상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주방하고도 연결하거나 서로 영상으로, 비싼 거는 영상으로 통신하거나 오디오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만 있는 것도 있고, 싼 거는 그냥 문자 방식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유선이나 무선 둘 다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제작을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비싼 거는 거기다 있는 카메라 인식으로 카메라 찰칵 찍어갖고 이쪽에다 스마트폰 연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달려있는 카메라가 해당되는 것을 찰칵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계산 음식을 선택하면 자동 출력이 나오는 구조나 또는 표면에 표시되는 것만 나올 수도 있고, 비싼 거는 출력까지 영수증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주방과 계산하는 것에 자동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땡겨 먹지 못하게 주인한테도 문자로 통보되거나, 금고는 10만 원, 5만 원, 1만 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들어있는지 여기서 트르륵 지폐기수기 방식으로 하고 표면에 표시해 주거나 문자로 전송해 줄 수 있어요. 얼굴 인식이나 동작 인식,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비밀번호 또는 키 방식을 각지 겸용하거나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피커가 있는데 유선 무선이 있다. 무선으로 하나의 같은 스피커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통신하거나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쌍방향으로 가질 수도 있다. 이런 CCTV에도 서로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보기에도 서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비싸게 서로 쌍방향으로, 아니면 이쪽에 송신만 해서 그쪽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마이크 스피커. 그래서 여기 어떤 스피커가 10개 있다 그러면 같은 전파는 모듈 번호만 틀리게 전체에 틀 수 있는 거, 각각 몇 개만 틀 수 있는 거, 다른 어떤 거는 또는 서로 각각 다른 전파, 다른 음악을 틀 수 있는 거. 뭐 귀에 이어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비싼 거는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영상을 달 수도 있죠.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피커나 확성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놨고 연구 좌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개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입자나 가로 대중소로 들어간다. 스피커에 있다 확성기를 장착 스피커 플러스 확성기의 제품을 만들어서 스피커에서 확성 나오는 것을 확성기로 재확성을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작은 스피커 구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작은 스피커 구조가 열로 전송을 동시에 해가지고 소리를 열 사람이 동시에 소리 내면 크죠. 그런 것처럼 10개 스피커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면 큰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피커 2개짜리 있잖아요. 그럼 10개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20개로. 그렇게 소리를 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확성기도 야같이 확성기의 소리를 나오는 소리를 대중소로 이렇게 크기를 하거나 전기양을 각각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스피커도 돼요.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선풍기 같은 데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바람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10단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이런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속도를 자동차에 조절하거나 비행체의 프로펠러를 조절하거나 배 회전수를 조절하거나 속도를 선풍기 회전수를 조절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도 현관문 비디오폰 현관문 디지털 키도 키 방식으로 회사에서 회사 갈 때 길이 잠궈가면 비밀번호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 또 안에서 잠궈버리면 이렇게 키로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불안한 사람 많아요. 잠잘 때 막 들어와 그거를 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뭐 그걸 이제 얼굴 인식 방식, 얼굴 인식이 돼야지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든지 이 기술도 쓸 수 있고 두 가지를 겸한다는 거죠. 얼굴 음성 인식 열려라 참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작 인식 추가 몇 가지 두 가지나 세 가지 몇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회선문 출입할 때도 쓰고 드론 조정 때 데스크탑 조정, TV 가전 냉장고 조정, 냉장고 이렇게 나만 금고 방식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복합해서 쓰는 방식. 그래서 금고일 때 내 얼굴 인식이 없으면 키로 헤어로도 안 되고 번호로 눌러도 안 되더라.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금고 같은 거 열 때 비상 기판과 비상 어떤 그 배터리 방식이 있어서 주된 것이 고장이 나면 거기서 비상 기판과 비상 어떤 비상 장치를 누르면 그걸 눌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상 기판, 비상 배터리 이 기술을 쓰시면 금고에도 일단 드론 같은 데는 추락하면 꼼짝없이 비행시도 그렇죠. 이게도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에도 작동하거나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또는 스마트폰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가능하고 자동차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문에 열리지 않을 때 타서 죽잖아요. 전기차 같은. 그러면 그 주된 것을 차단시켜 버리고 비상 기판, 비상 배터리 개념을 넣어서 그걸 누르면 나중에 내리거나 이러면 좋죠. 아니면 그것을 여러 가지 피스 방식으로 간단히 열어 가지고 떼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게 그냥 돌려서 이렇게 비상 장치 누르면 그냥 어떤 식으로 돌려서 하든 그것을 자동차 문을 이게 개폐할 수 있도록 열고 닫고 쉽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다이아몬드 폭발 구조에서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다이나마 폭발 구조에서도
어떤 전파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작동하거나 5초, 10초 되는 대기 기간을 줘서 사고를 방지하거나 어프시킬 수도 있어요. 또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통신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거나 송신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다이너마이트나 폭약, 장약의 구조를 대중소를 만드시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서 하나 또는 둘, 셋을 연합 중복 셋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장약이나 폭약에 넣을 수도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 분말을 넣거나 캡슐을 넣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런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나 이런 것들에다가도 전파 방식으로 언오프하거나 그래서 오프 시켜갖고 도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반응만 들리게 해서 하거나 전체를 동시에 전파를 줘서 같이 폭파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몇 개만 폭파시키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하나 같은 전파는 하나는 전체, 하나는 또 하나는 몇 개만 몇 번을 선택해서 또 하나는 각각 통신해서 각각 타드해서 이거는 이게 경호는 워키토키를 이런 방식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럼 이거 슈리탄이나 뭐 이렇게 박격포탄, 유탄 이렇게 또 폭탄 구조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넣어서 자주포탄이나 어떤 이런 데도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항공폭탄이나 함포탄이나 또는 거기다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나 몇 개만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각각 터지게 하나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래서 다시 어느 어프 시켜서 다시 해갖고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같은 거 파묻어가지고 대전차저나 대인질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타 다른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어뢰나 이런 기뢰 같은데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움직이게 하고요. 프로펠러 방식일 수도 있지만 초공동 어뢰처럼 이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해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돌진해서 어뢰는 쏴버리고 기뢰는 부딪히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전파를 언오프 시킬 수도 있고요. 위성 같은 나라들 위치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군의 모든 무기는 다 같이 사용하는데 전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와 셔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에 연동해서 좌표와 셔 방식으로 하거나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셔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쓰고요. 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각 사물을 분별하거나 각 차량 이런 것을 각각 분별해서 좌표 1년번호를 넣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통제를 그렇죠.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만 찾아내기도 하고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나 이런 데다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50개나 100개나 컴퓨터로 통합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많은 어떤 모니터를 둘 필요가 없고 감시원도 둘 필요가 없고 범죄자가 인식되는 장면 또는 건물에 출입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사람이 출입했다 그러면 자동 클로즈업 기능을 주고 방범임에도 거기 자동 클로즈업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찍는다는 거죠. 클로즈업해서 CCTV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 클로즈업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드론 같은 데도 카메라 따라서 이 자동 클로즈업 기능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저절로 자동으로 찍고 그것을 경보를 올려줘요.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만을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24시간 볼 필요 없이 CCTV 이런 데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디지털키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국가의 기관이 제 거를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CCTV 시장도 몇백억 달러인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통합시켜서 본다. 이 기술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12도 이거 쓰고 있고 여러 사람이 감시하죠. 그래서 모니터도 많이 두고 이건 모니터 많이 둘 필요 없어. 하나 갖고 더 가능하거든.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것도 분별하고 체중 그 사람의 사물도 각각 분별해. 이것서 휴머나이드 로봇과 모든 로봇 구조에 되게 필수적으로 쓰이거나 군의 방산 장비,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비행체에도 자동 전투할 때 자동차가 사람을 각각 기억한데 로봇이 각각 기억해서 대응을 한데 각 사안을
각각 대응을 각 사물을 각각 사람처럼 똑같이 이것은 정구네, 저것은 가로수네, 저것은 어떤 사람이네 각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저기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정합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건물 이렇게 드론 같은데 카메라 장착해서 카메라가 지가 스스로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를 이렇게 짜는 방식을 사시면 되겠어요. 건물 지하에 들어가도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에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차하거나 또는 건물 같은데도 이렇게 드론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물호수를 따라서 소방이나 청소를 할 수 있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지가 스스로 좌표를 짜고 청소 구역을 정해주면 제가 거기 하고 내려옵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사람 이렇게 소형 진공 청소기 로봇이다 집안에 그러면 카메라 따라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있는 없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와 스스로 집안에 있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산업용 로봇도 다 이와 같이 합니다. 로봇도 그렇고 스스로 좌표를 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두 군데 청소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른 장난감처럼 RC카 방식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이런 원형 진공청소기만 전 세계 대박 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에다 키 같은 걸 해가지고 열고 닫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고요. 데스크탑 같은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아이스박스라든지 음식 저장,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 이런 열고 닫고 키로 이렇게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얼굴 인식이 돼야만 그렇게 열고 닫고 비싼 거는 카메라 인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음식물 테러 불안한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기타 모든 소형 냉장고도 가능하다. 키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은 케이블 TV도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 앱 방식으로 하면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장비 설비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케이블 TV도 현재 나오는 방송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50개, 100개 채널을 틀어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소비자 방송국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소비자 블로그 홈페이지까지 해서 자기는 스스로 거기서 상품을 팔거나 광고하거나 각종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으로 키워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포털처럼 만들어 가지고 뉴스 기능을 제공하고 홈쇼핑이라든 각종 쇼핑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주고 자체 쇼핑몰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각종 택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놓고 거점 우유 배달 대리처럼 이렇게 500m, 100m마다 500m, 100m마다 이렇게 500m, 100m마다 이것을 우유 배달 우배달 대리점처럼 해서 각 택배 회사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또 배민 서비스처럼 배달의 민족 서비스처럼 슈퍼마켓 물건을 배달하거나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서 슈퍼마켓 배달할 수도 이 사업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옷세탁 서비스 이사점에서 다양한 앱을 넣어서 돈을 벌고요. 광고도 게시해서 여기다 이메일 기능도 넣어줄 수 있고요. 종합 포털처럼 꾸며준다는 거죠. 뉴스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헤드라인 이렇게 10개, 20개 이렇게 배치해서 그것만 보죠. 그것만 바쁜 사람은 또는 거기서 네이버 뉴스를 뉴스 전문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거기다가 뭐죠? 여기 검색 엔진을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도 해주고 네이버에서도 찾아고 다음에 야후메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쪽 화면 이쪽으로 보여주거나 그쪽 사이트로 그쪽으로 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거를 전 세계 검색 엔진을 다 검색하고 싶다. 번역이 확실하면 미국 것도 보고 싶고 구글, 일본 것도 보고 그럼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대박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쇼핑몰을 이렇게
전 세계 방송국을 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번역만 확실하면 되잖아요. 미국 방송, 중국 방송, 또는 일본 방송, 베트남 방송, 유럽 방송 다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이런 것을 돈을 받고 유료 무료로 보여줄 수 있다. 그죠? 방송국과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대단한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이런 기타 이런 TV들을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도매 서비스, 전 세계 모든 수출입 상품을 할 수 있는 거를 싸게 저렴하게 몇 개 소량이라도 구매해서 도매가로 구매해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을 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자기네들의 결제를 대행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을 틀림없이 물건을 인도받아서야만 돈을 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기존에 소비자 물품은 이렇게 해외 물품을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데 해외 물품을 살 수 있는데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없다는 점에서 되게 유망한 이런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상품 이런 플랫폼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